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사실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대도시권을 부를 때 쓰는 용어인 메트로폴리스와 자주 혼용되곤 하는데요. 전문가마다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주로 쓰이는 개념으로 요약하자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대도시, 혹은 둘 이상의 단일 대도시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광역지역을 일컫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일 수도, 혹은 메가시티가 될지도 모르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런 광역 대도시권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GDP 규모에 따른 메가시티 탑10입니다. 10위는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GDP 규모는 6,33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2,700만 명입니다. 예로부터 베이징은 정치, 상하이는 경제 중심지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도시답게 중국 대도시권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특이한 건물, 동방명주로 유명한 상하이는 상하이 증권거래소로 대표되는 금융과 각종 상업,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조사기관에 따라 도시 GDP 6위 정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9위는 독일의 라인 루르 지역입니다. GDP 규모는 6,36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1,100만 명입니다. 라인 루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큰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서울은 혼자 거의 1,000만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구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인구가 매우 몰려 사는 지역입니다.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쾰른 등의 도시가 있으며 19세기 말부터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공업뿐만 아니라 금융, 첨단 기술 등이 매우 발달했으며 독일 전체 GDP의 15%를 차지합니다. 8위는 일본의 케이안신 지역입니다. GDP 규모는 7천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2,200만 명입니다. 일본의 부산이라 불리는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와 오사카를 묶으면 케이안, 오사카와 고베를 묶으면 한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치면 케이안신이라는 대도시 광역권이 됩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일본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유명한 기업, 닌텐도, 파나소닉, 키엔스 등이 케이안신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위는 미국의 시카고 광역권입니다. GDP 규모는 7,15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980만 명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미국 제3의 도시로 불리는 시카고는 미국의 서부와 동부,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차점으로서 미국 내 각종 철도와 항공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미국 중부의 대평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곡물들이 시카고로 모입니다. 이런 농산물에 대한 선물 거래를 시작으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상품 거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5대5 중 미시간호와 접해 있는데요. 미시간호 자체가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 크기라 마치 해안도시 같기도 합니다. 6위는 한국 수도권입니다. GDP 규모는 9,26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2,600만 명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영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이며 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당히 큰 도시권입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그 인접도시 통합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산, 울산, 경남권은 4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위는 런던 광역권입니다. GDP 규모는 9,78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1,500만 명입니다.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넓은 지역이 런던 광역권입니다. 이 도시권은 서울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커다란 면적을 자랑합니다. 스포츠, 관광 등으로 유명한 런던이지만 사실 런던은 뉴욕과 쌍벽을 이루는 국제 금융 도시로서 그 유명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런던에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수십 개국의 중앙은행이 이 영란은행에 금 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만 100톤이 넘는 금을 맡기고 있다니 런던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4위는 파리 광역권입니다. GDP 규모는 9,90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답게 런던 수도권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파리 광역권에서 실제 파리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아주 작은데요. 파리시 자체의 면적은 약 10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파리를 둘러싼 수도권은 일드프랑스라고도 불리며 이것은 프랑스 본토를 13개로 나눈 레지옹 중 하나입니다. 루이비통, 샤넬 등의 명품 기업은 물론 식품 회사 다논, 제약사 사노피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유럽의 중앙 집권 국가로 본토 면적의 2.2%에 지나지 않는 일드프랑스에 인구의 약 20%가 모여 살고 있어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편입니다. 3위는 LA 광역권입니다. GDP 규모는 1조 133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1900만 명입니다. 뉴욕에 이어 미국 제1도시로 불리는 LA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이민자가 많은 탓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이 덕분에 할리우드와 같은 대중문화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생산량과 고용 규모에서 미국 제1의 제조업 도시이며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와 함께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성특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LA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LA 광역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만 무려 4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서울과 LA를 오가는 항공편은 가장 인기 있는 국제선 중 하나입니다. 2위는 뉴욕 광역권입니다. GDP 규모는 1조 8740억 달러이며 인구는 약 2천만 명입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의 주에 걸쳐있는 뉴욕 광역권은 맨해튼을 품고 있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수많은 영화 작품의 무대가 될 정도로 뉴욕은 세계적인 문화, 경제 중심지인데요.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많은 마천루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뉴욕을 방문한 조선의 보빙사가 이런 뉴욕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규모로 보나 질로 보나 압도적으로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월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 세계사에서 뉴욕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1위.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의 수도권입니다. GDP 규모는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2조 550억 달러이며 2조 달러가 넘는 도시권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단일 도시권으로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며 도쿄 수도권의 GDP는 이탈리아 전체의 GDP와 비슷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인구는 약 4,400만 명으로 일본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85%에 육박합니다. 도쿄를 비롯해 가와사키, 요코하마 등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면적이 비슷한 간토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끝없는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큰 우리 수도권의 경제 규모에 놀라고 생각보다 더 큰 일본 수도권의 규모에 더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GDP 순위에 따른 세계의 메가시티 광역 도시권을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